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는 어제 급등을 했었죠. 2%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을 미 증시는 좀 받았는데 우리 증시는 조정 따위 무시하고 상승 랠리를 오늘까지 이어갔습니다. 5장 지나갈수록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중심에 아주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장중에 2% 이상 상승도 보였던 것 같은데 지수로 한번 보면 종가가 최고가군요. 1.89%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 이상 상승한 건 이제 어제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2720포인트 올해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마감가는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마감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5월달인데 이제 내일이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상반기 이내에 이제 신고가를 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다음 주면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국가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초기에는 선심성이라도 부양책을 써야겠죠.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한은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약간 트럼프 때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취임 전에 금리를 인하한 연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취임 이후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거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는 약간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다음 주에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선물이 아닌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랠리를 펼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코스피 5,000포인트는 솔직히 5,000포인트 이거 예전에 MB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요? 3,000포인트 얘기 있었나? 이 공약은 사실 허무맹랑한 숫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5,000포인트가 가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2배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100%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듭니다. 내수가 돌지 않고 글로벌 경기는 지금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건가? 어떻게 주가를 5,000포인트로 만든다는 건가? 친미 성향의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친미 성향이 아니고 친 트럼프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5,000포인트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의지를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의지를 보였고 이 의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부양책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인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호실적이에요. 미증시는 이걸 반영받지 못한 게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에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미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나왔죠. 내일 이제 미증시의 반영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나스닥 선물 폭등 중인데 지금 내일 미증시가 아마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모습이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도 그에 맞춰서 내일 시초가까지는 이 강세 흐름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미증시는 어쨌든 오늘 마감한 미증시는 이 영향을 못 받았고 우리 시장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강세가 기대만큼의 강세는 하락 전환했네. 삼성전자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었죠. SK하이닉스도 상승권을 보였는데 사실 기대의 이하예요. 그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오면 반도체주가 일찍 올라야 되는데 시초가 프리마켓에서만 오르고 정작 장중에는 내렸어요.
공기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이 필옵틱스라든지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다 좋은 흐름 보이다가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매물대가 많고 반도체주들이 지금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회사 AI를 방문했던 그 모습처럼 필요회사 AI만 방문할 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좀 더 이것을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물대 소화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거래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P를 얘기했는데 이 5,000P를 보내려면 5,000포인트를 보내려면 반도체주의 상승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주식의 주자도 몰라도 이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물론 바이오주들의 역할도 있고 2차전지의 역할도 있는데 이쪽이 먼저입니다. 대신 오늘 뭐 2차전지가 오르긴 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상승.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2차전지 상승에서 전통적인 이 리튬 관련주가 아니고 새로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보셔라. 근데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형제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1%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양 시장의 일단 지수 관련주들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전 초반에는 하락세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여기 시총 5위 종목부터 밑으로 쭉 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개별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요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차츰 이제 개별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인데 먼저 이제 내일 이슈 잠시 살펴보면 연준 위원들 연설이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신중론에 대해서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중하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의 그 연준회에서 나오는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멘텀이 없고요. 지금 관세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둘기파적인 언급 한 번만 있어준다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지금 굳이 연준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관심 섹터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원전이죠. 근데 원전이 원래 상승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동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태웅, 뭐 CS윈드 상승을 보였는데 선거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주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사이클이 돌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조성이 되고 있고 원전을 또 포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원전도 전부 다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다면 원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에너지 시장의 환경을 봤을 때 작년까지 전력 설비 슈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선 송전망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송전망일 뿐인데 이 송전망은 에너지를 끌어다가 송전해 주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 생산 자체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송전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생산부터 지금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적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될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전을 뭐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한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기존 원전인 거고 기존의 원전 시스템이지 소형 모듈 원전을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원전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정권들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에너지 비용을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권기의 지지율은 하락할 겁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걸 상호 보완해서 비용적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원전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고 AI 관련주는 뭐 기본 그냥 기본으로 항상 탑재되어 있는 관심 섹터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이 2차 전지라고 하면 전체적인데 여기서 나트륨 이온 에너지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매도한 거 없이 어저께 매도 나간 것만큼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담아봤어요. 새로운 종목들 담아본 거는 제가 차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양하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 모습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예상 상회에 따라서 미증시 조정 유파 피하고 강세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점이었고 장중 내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종가상 최고가가 아닐까 싶은데 반도체주의 상승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지수가 상승 추세로 완전 전환되면서 최근에 1, 2주간의 조정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걸 기간 조정으로서 잘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추가 상승을 위한 강한 지지력이 확보되고 이제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기 때 수익을 아주 잘 봤고요. 그리고 잠시 4월 초에 부침이 있나 싶었는데 뭐 어김없이 이제 랠리로 달리면서 수익을 확실하게 뽑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가량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탈을 하는 게 줬다 뺏기는 느낌이고 희망 고문 같잖아요. 그러면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탈률, 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이탈률이 늘어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랠리를 피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연고가,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은 여기서 소화를 해줬잖아요. 소화를 해줬다라는 건 여기 있는 매물을 누군가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여기 매물대가 다시 한번 생기면서 여기서 매물 지지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죠. 지금 선을 여러 개 꺼서 지저분해졌죠. 색깔이 좀 진해졌죠. 이 색깔이 진해진 것 그 자체가 여기 매물 지지력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왔다 갔다 선을 끄면서 이 설명드린 순서가 바로 매물이 쌓이고 지지력을 보이는 그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탄한 매물 지지대가 생겨서 이제는 하락구간 나와도 여기서 지지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까지 조정 여러 호재성 재료들이 사실 조정장에서 감춰졌어요. 나오질 않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활발한 모습 보이면서 숨죽이고 있던 재료들 일시에 터지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주 마찬가지고요. 딱 하나 저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재료만 빼고 나머지 재료들은 일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재성 재료가 한 번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단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 지금 여기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요. 예탁금이 다행히 지난해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상승하는 것만큼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진 않고 지금은 뭐가 이제 증가를 하냐면 요 신용인데요. 신용 잔고가 한 19조 이상 정도는 가줘야 이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금 회전율 자체가 그렇게 지금 높지 못하다는 것은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체가 되어 있는 이 금액이 회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탁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제 회전율을 높이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 나와야 됩니다. 지금 3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예탁금이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퍼센티지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예탁 증가는 약합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딱 요 조정받았었던 5월 중순부터의 이 줄어들었었던 순간순간 감소하는 요런 이 예탁 잔고가 굉장히 이제 이탈률을 많이 나타낸 그 이탈률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탈률이 아니고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이탈률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는 이 속도만큼 증시는 화랑으로 타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한정되어 있는 수급이니까. 지금 수급량이 예탁 잔고가 늘어나는 게 좀 더 폭이 커야 되고, 훨씬 더 예탁 잔고가 늘어날 수 있다면 이 지금 재료들을 다 소화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상승폭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 전환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밀리는 종목들 다음날 다시 상승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을 자연스럽게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급한 상승보다는 지금처럼 차근차근 상승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강한 매물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탄탄한 흐름, 제가 볼 때는 계속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배경에 오늘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이 크게 이제 날아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 코스피 3000P 공약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 불가능의 영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용은 포퓰리즘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선심성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재명 후보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 ETF에 2천만원, 코스닥 150 ETF에 2천만원. 자, 코스피 5000 비전을 강조를 했는데, 당연히 최대 수혜는 증권주가 되겠죠. 근데 증권주는 1분기 때도 그 작년에도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실적은 호실적을 보였어요. 왜냐면 국장이 아니라 미국장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면서 이 미국장에 대한 거래 수수료로 이 국내에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국내 시장까지 화랑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당연히 증권주들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코스피 5000P 비전을 강조를 했는데 현실성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이건 이전 정권에서 한 거였지만 이제 밸류업을 다시 한번 이 기업들의 밸류업, 지금 뭐 상법 개정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지주사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원익도 급등을 보이고 뭐 하여튼 지주사들 한화도 급등 보였고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자회사 실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환이지만 이걸로만 해서 5000포인트를 갈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가총액 상승이 필요하잖아요. 시총이 올라야 이 포인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5천으로 가기 위한 부분을 만들려면 친기업 정책을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친기업 정책과는 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고 본다면 기업을 밀어주지 않고 코스피 5천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억지이고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더욱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 우려감과 함께 반대로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을 밀어주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주들 일단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미래에셋 증권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 금융주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금융주를 매매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의 주도주의이기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근데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잖아. 포스코 퓨처엠 지금 와 애프터마켓에서 날아가고 있네요. 근데 이 2차 전지주들 안에서는요.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보마그네틱 어저께 설명드린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좀 더 봐야 돼요. 성장성 있는 기업. 그래서 2차전 지역 지금 리튬 관련주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코스피 5000P에 대한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그만큼 올려야 되니까 시총 상위주들로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기대감에 의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보다는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주를 좀 더 봐야 된다. CS윈드 오늘 초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명에너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근데 탄력받으면 대명에너지도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올 겁니다. CS윈드 그리고 태웅 초급등이 나왔는데요. 태웅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국 원전 이 정책 훈풍이 올라탄다. 원래 태웅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태웅은 다양하죠. 태웅이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플랜트 산업, 조선 및 선박 엔진 산업기계 이 단조 부품을 생산해요. 단조. 그러니까 이 철 그 뭐라 그러죠? 이 용광로에서 녹인 철을 이렇게 틀을 잡아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직경 3m짜리 초대형 단조를 단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m에 달하는 초대형 단조품 이게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태웅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풍력 그리고 원전 모두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CS 윈드 그리고 원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태웅이 급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5년이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뭐 대명에너지만을 드렸는데 사실 대명에너지 이외에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이냐 원전이냐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신재생 원전 다 포함해서 그냥 에너지 관련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향방 우리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뭐 지금 말고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텀을 길게 잡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종목들을 짧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텀을 길게 잡고 이런 식으로 12월에 매수했다가 4월에 또 매수했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도 원전 핵심주입니다. 이런 기업들 텀을 좀 잡고 우리가 중간 매수 사이클을 보면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종목들이 재료가 터지면서 설명드릴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대웅입니다. 와, 오늘 상한가 시세가 나왔는데 뜬금포상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게 오늘 선물 하나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지방간 유병률도 낮춰준다. 이 연구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대웅도 이제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 치료, 원래 비만 치료제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다 나온 거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대웅이 여기서 주가를 또 연속성 있게 상승시킬 수 있을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저는 에너지 관련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에서부터 전력 설비까지 다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AI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은 AI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인프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챗 GPT로 검색을 하면 전력 소비가 구글에서 우리가 단어로 그냥 검색하는 거랑 챗 GPT에 검색하는 거랑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전력을, 이게 하나 검색에 10배인데 사람들이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 이 배수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전력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까요? 이거 다 비용이고 돈이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이다라는 부분이고, 원전만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나 CS 윈드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확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 잘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는 제 영상이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지나고 나면요 새로운 정권이 열립니다. 6월 1일은 우리가 그거를 하죠. 달력을 보면 6월 2일은 우리가 매매를 하고 6월 3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열리는군요. 다음 주 하루가 더 있었네요. 하반기 가기 전 마지막 코스고 상반기의 이 마지막 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데 썸머랠리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잘 활용하셔서 멋진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많이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내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